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연속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함수의 성질, 요거 어디서 많이 본 거랑 비슷하지 않나요? 어디서요? 바로 전 단원이죠. 극한값의 성질도 요거랑 똑같은 형태였습니다. 뭐예요? 두 함수 fx가 각각 요게 주어지는 거예요. 둘 다 연속이란 얘기죠. 옛날에는 극한값이 존재하는 애들끼리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맞죠? 기억하실 거예요, 다. 그 두 개가 존재해야지만 그 두 개를 가지고 사칙연산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연속도 그 두 개가 정확하게 주어져야지만 걔네들을 가지고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은 이건 알고 보면 조금 쉬운 개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일단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게 선행조건이잖아요. 걔네들이 그걸 만족하지 않는데 어떻게 연속이 그걸 만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냥 본능적으로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뭐 발레가 궁금하다고요? 발레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한번 찾아보세요. 극한값의 성질을 할 때 그 발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거랑 똑같습니다. 걔 생긴 거 보면요. 연속도 아니에요. 아니 애초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데 어디 연속을 갖다 붙여.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발레가 그렇게 엄청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거는 뭐예요? 결국 연속하는 애들이 대장이라는 거예요. 그 걔네들만 써서 연속을 만들어 간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쓸데없는 뭔가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더해서 막 곱셈일 때 뭐 0 만들고 막 이런 식으로 뭔가를 하는 거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냥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이제부터 그냥 이 논리에 따라서 스스로 판단하세요. 아시겠죠? 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함수의 연속성을 조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연속성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얘가 연속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누가 봐도 이 x라는 거는 연속일까요? 아닐까요? 이건 누가 봐도 연속입니다. 그리고 얘는 뭐예요? 그렇죠. 다항함수예요. 다항함수의 개념은 무조건 뭐예요? 연속입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얘도 뭡니까? 얘도 다항함수입니다. 얘네 둘 다 연속이에요. 그렇죠? 네, 연속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합친 것도 곱한 것도 당연히 연속일까요? 당연히 연속이 될 겁니다. 자, 얘를 한번 볼까요? 얘 같은 경우는 얘도 다항함수고 얘도 다항함수입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은 기본적으로 돼야 안 돼요? 된다는 거죠. 어디에서? 전체에서 연속이 될 겁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죠. 뭐예요? 이거는 연속의 성질이 아니라 그냥 분수의 성질이에요. 분수가 뭐가 되면 안 됩니까?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수가 아니라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0이 될 수 있는 건 누구랑 누가 있습니까? 0과 3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얘가 값이 존재하지 않을까요? 값이 존재하지가 않을 겁니다. 이걸 굳이 뭐 여러분들 뭐 그래프를 그린다거나 실은 이런 그래프는 우리가 그릴 수가 없죠. 예. 이게 뭐 수학 2 단원에서는 이걸 그릴 수가 없는 형태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쉽게 다항함수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넘어가도록 할까요? 두 함수 fx, gx가 x는 a에서 연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대놓고 연속이라는 표현이 주어졌어요. 그럼 얘네들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건가요? 이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x는 a에서 반드시 연속인 함수를 고르라고 하면 누가 봐도 얘는 연속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얘는 연속일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둘 다 연속인데 뺄셈을 한 거니까요. 얘는 어떻습니까? 얘도 될 수밖에 없죠. 연속인 거를 fx가 연속이고 곱하기 fx를 했어요. 그럼 같은 거끼리 제곱을 한 거니까 당연히 존재하는 애들끼리 쓴 거죠. 이거 여러분들 이런 거 본능적으로 이해 못하는 친구 있으면 안 돼요. 얘는 둘 다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fx, gx죠. 얘가 이제 연속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결국 어떤 걸 찾아야 돼요? 아까 비슷한 상황이었죠. 그죠? 얘가 연속임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게 분모가 0이 돼버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이 0이 되면 될까 안 될까요? 둘 중에 하나라도 0이 되는 애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얘가 0이 되는 애나 얘가 0이 되는 애나 뭐 없을 수도 있지 않나요? 누가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 선생님 뭐야 뭐 함수가 전부 다 0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 이거 맞아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수학에서는 1000만 개 중에 999만 9999개가 맞았다고 그래도 하나 틀리면 틀린 겁니다. 수학에서는 그런 어떤 예외를 주지 않아요. 정확하게 얘가 0이 될지도 안 될지도 뭐 그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얘 역시도 같은 논리겠죠. 그죠? gx가 뭐가 될 수도 있습니까? 0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도 넘어갈 수 있을까요?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뭐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었어요. 연속에 대해서. 그리고 3번 문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fx가 x-1과 x제곱 플러스 3x,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에 대해서 다음 함수가 연속인 구간을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구간을 고르라네요. 구간이라고 얘기하면 실은 gx분의 fx. 일단 fx에 대해서는 그걸 관심을 가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요? 얘는 그냥 다항 함수고 이대로 우리가 그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gx가 0이 될 때를 고민하는 거죠. 물론 이제 뭐 이렇게 직관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제대로 풀려면 뭐를 해야 돼요? 수식을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분의 뭐가 됩니까? x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거 약분이 될까요? 보니까 약분이 되네요. x 마이너스 2랑 x 마이너스 1로 약분이 됩니다. 그럼 얘는 없다고 치고요. 이거랑 이거랑 약분이 되면 결국 얘가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x 마이너스 2분의 1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때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까? x-2분의 1이니까 그렇지 얘는 x가 2만 아니면 될 거야 라고 결론을 지을 겁니다. 그럼 돼야 돼요? 안 되죠. 그럴 거면 애초에 이렇게 쓰지 왜 이렇게 쓰냐라는 거야. 뭔가 이유가 있겠죠. 우리 수학은 굉장히 아름답고 정확합니다. 아시죠? 우리 수학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자, 이 아름다움을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까 뭐가 있었어요? 여기 x-1인데 얘 나눴잖아요. 여러분들 얘는요 0이 아니라고 할 때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0이면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극한 때부터 주장창 이 얘기를 했었죠? 이걸 아직도 못 깨달으시면 돼야 돼요. 안 됩니다. 얘는 지금 1이 아닐 때만 할 수 있다는 거. 정확하게 1일 때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확하게 1이 아닐 때도, 그러니까 x가 1일 때도 빼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렵지 않죠, 그죠?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 얘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얘는요 그냥 루트 뭐예요? x-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될 겁니다. 얘는 뭐 굳이 여러분들이 크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죠. 그쵸? 어떤 걸 고민하시면 아닌가요? 이건 반드시 고민해야죠. 실은 이거는 엄청 중요한 거죠. 뭐예요? 루트헌의 값이 음수일 수도 있다는. 아니 루트헌의 값이 음수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나요? 루트 안의 값이 음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면 근데 여러분들이 약간 이제 야 이거 어떻게 음수를 구하지? 그럼 이제 이게 3차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솔직히 그건 지금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건 좀 약간 지금 우리 투머치죠, 그죠? 우리 그냥 그런 거는 일단 배우긴 배울 거예요. 근데 뭐 또 이제 여러 가지 배운 친구들 이걸 또 그렇게 그리던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수학이라는 거는 상황에 맞게끔 판단하는 거예요. 할 줄 알아요. 물론 나도 뭐 저기 뭐 1학년 거 2학년 거 미분적분에서도 다 풀려요. 근데 그렇게 안 풀어요, 얘들한테. 왜? 우리는 수학 미분 적분을 배우려고 수학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그 상황에 나에게 수학적 판단을 그때에 맞는 수학적 판단을 하기 위해서 수학을 배우는 겁니다. 아니 옛날에 2학년 고등학교 가면 이거 훨씬 쉽게 푸는데 왜 아직도 이렇게 풀어요? 네가 그러니까 수학을 못하는 거라고. 알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걸 3차함수 그래프를 그린다기보다는 우리가 알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일단 불편하잖아. 못하겠잖아. 그러니까 알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해주면 누가 봐도 이거 아까 인수분해 여기 한 것처럼 x-1의 제곱이 나오나요? 제곱이 나오고 이쪽으로 뭐가 생겨요? x-2가 생길 겁니다. 그쵸? 이럴 때는 보여야 되나?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얘가 보여야지 수학을 잘하는 겁니다. 음수양수를 판단한다고요? 누가 보여야 됩니까? 얘가 보여야 되죠. 뭐예요? 이 제곱은 뭐 어차피 루트가 0, 안에가 0이어도 상관없으니까 모든 x에 대해서 뭐예요? 얘는 양수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는 거에 수학을 잘하는 거죠. 자, 양수예요. 그렇다면 누가 이걸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결국 x-2가 좌지우지하는 거죠. 결국 x가 뭐보다? 2보다 작으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2보다 작으면이 아닌가요? 2보다 이거 조금 헷갈리네. 2보다 작으면이 아니라 맞죠? 예. 네. 2보다 작으면 이 값이 아닌가요? 여러분들 x-2가 너무 이런 게 헷갈리죠. 여러분들 가끔 이런 거 헷갈릴 때가 있을 겁니다. 이거 그냥 여러분들 나처럼 이거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럴까봐 x-2라는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여기 위치가 뭡니까? 2죠? 그럼 x가 뭐예요? 2보다 작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x가 2보다 작으면 음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 음수가 되기 때문에 그 뭡니까? 지금 얘가 이 값을, 그러니까 x가 2보다 작으면, 얘는 무조건 0보다 크니까 얘가 x가 2보다 작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죠? 예. 이런 것까지 그런 거예요. 이거 그냥 진짜 이런 디테일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제가 설마 이걸 몰라서 그랬겠어요. 이거 음수가 되는 것이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조건이 되면 돼야 안 돼요? 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구간을 구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 반대가 돼야 되겠죠. 누가?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로 쓰셔야지만 이 값을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함수 fx, gx에 대해서 옳은 것만. 이거 이제 여러분들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죠. 이 자체만 이용하는 거예요. fx랑 fx 플러스 gx가 모두 존재하면 이것도 이거는 여러분들 극한값에 대한 성질이었죠? 그죠? 극한값의 성질이 여기 연속에도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죠? 근데 여기 대놓고 보니까 전부 다 극한값에 대한 얘기네요. 그죠? 아니, 뭐 이게 연속인데도 극한값 모를까봐 일부러 확인하는 거죠. 그죠? 어차피 연속은 극한값이 존재해야지만 이게 되는 거니까. 근데 이거 일부러 그런 거 아시죠? 자, fx 더하기 gx가 돼서 이거 gx 만들려고 하면 뭐예요? 여기서 여기를 빼주면 되죠? 우리 이제 그걸 이해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fx랑 fx,gx의 값이 모두 존재하면 gx의 값도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쵸? 어떨 때가 아닌 거예요? 어떨 때? 이거 여러분들 제가 극한하면서도 한두 번 정도 이거에 대해서 좀 딥하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뭐예요? 결국 이거 이게 분모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얘가 0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그게 누가 0인지를 여러분들이 모른다라는 거야. 제가 얘기하는 0은 이게 0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얘가 0이라는 생각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얘가 0인 건 상관없어요. 알잖아, 우리 0분의 0꼴 되는 거. 얘는 0이지만 0이에요, 아니야? 아니야, 0이. 저 리미트로 가는 건 0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얘는 뭐예요? 그냥 fx 자체가 0이어버리면 얘는 그냥 진짜로 0이에요. 그죠? 그리고 얘도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상수함수도 극한값이 존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그런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얘는 틀린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들 연속을 이해하기 위해서 극한값을 선행돼야 된다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연속이란 표현만 붙여도 여러분들이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이건 똑같아요. 이게 연속이면 쟤도 연속이면 이게 가능하냐? 똑같이 갑니다. 근데 일부러 그런 거 아실 겁니다. 자, fx랑 gx가 모두 fx, gx의 값이 모두 존재하면 gx의 값도 존재한다. fx는 0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제 여기다가 뭘 해주고 싶은 거예요? gx를 만들려면 여기다가 뭐를 곱해주면 됩니까? fx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누가 봐도 fx는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뭐 이게 성립을 한다는 얘기고, 당연히 얘도 0은 아닐 거니까, 또 0이면 어떻습니까? 곱하기를 하는 건 그건 상관이 없죠. 그죠? 어쨌든 얘네들을 곱하면 존재하는 애들끼리 곱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값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연속도 똑같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여러분들 뭡니까? 드디어 나왔습니다. 다항함수와 유리함수의 연속성입니다. 이거 다항함수와 유리함수의 연속성, 이거 그냥 계속 얘기했었죠. 그냥 다항함수랑 유리함수는 그냥 연속이에요. 계속. 그리고 유리함수는 어디서만? 분모가 0. 그건 이제 함수의 그냥 아주 수학적인 기본 성질에 분모가 0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어느 성질이 나오던 간에 무조건 확인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한 얘기는 이미 익숙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얘를 증명하는 게 나오긴 나와요. 근데 실은 이게 증명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증명은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거는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그래프 생긴 거예요. 다항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지금 이 그래프가 이런 실선도 계속 이어져 있다는 얘기는 얘가 모든 구간에서 극한이 존재한다는 얘기고 함수값이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예요? 이렇게 특별하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실까요? 다항함수, 유리함수도 마찬가지죠. 다항함수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고 유리함수도 이런 식으로, 이 실선 안에는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굳이 증명을 관심을 갖지 마시고 그냥 얘가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시고 언제든지 써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냥 다항함수 딱 본 순간 이런 거 관심 안 가져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거 보세요. 이제 fx의 그림과 같을 때 옳은 것만을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 제외하면 이 하나, 둘, 세 구간이 전부 다 뭐예요? 다항함수의 구간이에요. 다항함수의 구간이라는 게 굳이 다항함수라고 표현은 안 돼 있나요? 안 돼 있어도 이 그래프 생긴 게 그걸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죄송합니다. 다항함수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실선이랑 이런 얘기가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다항함수가 아닐 수가 없어요. 네, 나중에 이건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자, 0 플러스 fx가 1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0의 우극한은 뭐란 얘기예요?
1이라는 얘기죠. 이건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1이라는 얘기는 리미트 fx가 1일 때가 언제입니까? 이때죠. 이때 극한값은 몇이에요? 둘 다 2가 됩니다. 이 값은 2가 되는데 f1의 값은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f1의 값은 1로 표현이 되어 있네요. 둘이 같나요? 같지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이 표현입니다. 이 표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그냥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거 보면 불편해 하실 거예요. 불편해 할 겁니다. 왜? 우리는 항상 fx가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x-1 곱한 게 fx가 이렇다라는 거에는 잘 이제 그 반응을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건 차라리 여러분들한테 좀 이런 표현을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어디선가 이런 표현이 주어지면 여러분들 그냥 이런 것들을 gx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냥 이거는 그냥 뭐 꼭 써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그냥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그냥 하나의 방법론입니다. 이런 걸 웬만하면 어떤 fx라는 거에다가 뭐가 첨가되거나 뭐 더해주고 빼지거나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근데 그것에 뭔가를 판단해라 그러면 그걸 그냥 한 통속으로 묶어서 gx라는 형태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예, 그거는 이제 뭐 의무는 아니지만 하면 편합니다.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러면 이 gx가 뭐라는 거예요? 이 gx가 x-1 곱하기 fx가 아니라 gx가 어디에서 1에서 연속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 설정할 수 있어요? 리미트 x가 1에 우극한부터 할 수 있죠. gx. 그리고 이 값이랑 누가 같아야 돼요? 리미트 x가 1의 좌극한 gx가 같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1의 우극한을 한번 볼게요. 1의 우극한이라고 얘기하면 실은 여기 이거는 솔직히 약간 조금 인싸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를 여러분들께 더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면 앞으로 이제 이거는 조금씩 쓰일 수도 있습니다. 1 플러스라는 개념이에요. 1 플러스라는 개념. 1 플러스라는 개념은 이걸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세요. 이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팁입니다. 뭐냐면 1 플러스라는 건 결과적으로 1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1은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1보다는 크다는 얘기입니다. 1보다 크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표현한다? 근데 실은 이게 실제 값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왜 비례식 같은 것도 1대2라고 해서 정말 1이랑 2를 갖다 쓰나요? 안 그러잖아요. 거기다가 실제 값을 주는 거서 그래서 K라는 걸 주고 2K라는 걸 줘가지고 걔를 그냥 거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얘기죠. 얘도 마찬가지. 1 플러스 이건 실제 값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수식에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를 수식에 집어넣을 수 있을 만한 어떤 표현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줄 수 있겠죠. 그게 뭡니까? 그게 1 플러스 알파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알파는 뭐냐? 매우 작은 숫자라고 그냥 판단하시면 돼요. 왜? 1이 아니니까 1 더하기 어떤 특정한 값이 있을 거야 라고 판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뭘 할 때? 수식에다가 이 우극한을 대입을 할 때라는 거죠. 우리가 우극한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실제값이 아니다 보니까 그걸 실제값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좌극한도 마찬가지겠죠. 그냥 1 마이너스 알파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둘은 같은 거예요? 그런 질문 자체가 넌센스예요. 그냥 얘네들은 알파라는 그냥 어떤 어마어마하게 작은 숫자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그런 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그러면 1 플러스라는 거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다가 이제 좀 길어졌는데 서두가 제대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1 플러스 알파면 지금 여기에다가 뭐예요? 이 gx라는 거에서 1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이 gx라는 게. 그리고 거기에다가 f1 플러스의 개념일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실은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알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것도 아셔야 되죠. 그죠? 우리가 갈 줄 알았으면 올 줄도 알아야죠. 그죠? 여러분들 여기서 노량진까지 가는데 742번을 타고 가는데 엄마 저 노량진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아 여기서 우리 저기 버스 정류장 보이지? 응. 저기서 742번인가 그거 다니거든. 그거 타면 어디서 내려가지고 거기 어디 한강대교 딱 지나서 거기 가면 거기서 내리면 된단다. 그렇게 엄마한테 엄마 알겠습니다. 갔다 올게요. 가는데 이제 거기서 신나게 놀다 노량진에서 이제 신나게 놀다가 한 10시가 돼갖고서 이제 뭡니까? 집에 어떻게 가지? 그래서 엄마한테 다시 전화를 하는 거야. 울면서 왜 엄마 왜 그러니까 엄마 집에 어떻게 가? 그럼 어머니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내 진짜 배가 아파서 낳은 너지만 아주 그런 진짜 어머니 나 같으면 진짜 진짜 할만한 이건 여러분들 진짜 말도 안 돼. 아니 갔다가 왔으면 740원 갔으면 당연히 그거 타고 오면 되지. 그걸 뭘 집에서 전화를 해요. 물론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들 좀 그렇긴 하다. 그대로 돌아오면 안 될걸요, 그 버스가? 지금 내가 몰라.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냥 노량진 말고 딴 데 가요, 그냥.
여기 사당역 가. 여기 사당역 가면 아이 여기 전철 타고 저기서 뭐야 갈아타고 가면 되는 거 아니야 4호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대부분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몰라요. 아니 지금 갔으면 뭐 할 줄도 알아야 돼. 올 줄도 알아야지. 에? 이게 알파라고 돼 있으면 뭐지 이 알파는? 그거 뇌절하면 돼요 안 돼요? 뇌절하면 안 되죠 그죠? 뭐예요? 얘가 아까 바꿨던 그 개념으로 다시 그렇게 추상적으로 내가 바라보면 되겠구나. 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그죠? 우리가 이 정도는 센스가 이 정도는 돼야지 그지? 에? 맞죠? 자 그렇다면 얘는 뭐예요? 0 플러스의 개념이겠죠. 뭔가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근데 그건 뭐예요? 0 플러스의 개념인 거죠. 0은 아닌데 0에 가까운데 이게 아까 알파라고 1 플러스 알파니까 뭔가 더 이게 양수 쪽으로 본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0의 플러스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0 플러스 곱하기 F 1 플러스의 개념이라는 얘기죠. 그럼 0 플러스가 어딥니까? 0 플러스는 지금 누가 봐도 1이에요. 그쵸? 1이고 여기 F 죄송합니다. 얘는 오늘 좀 얘는 그냥 0이지 뭘 0이. 그러면 여기 F1 플러스 뭐 지가 뭔 값을 갖든 뭐가 됩니까 이거? 0이죠 그죠? 네, 0이 됩니다. 죄송해요 여러분들. 자 이 값은 0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얘는 뭐가 돼요?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두 번째로 이제 좌극한을 볼 겁니다. 좌극한 같은 경우는 1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거기에 뭐예요? F1 마이너스예요. 얘도 상관없죠. 그냥 이 값이 뭐예요? 0이 될 겁니다. 대신 얘는 아까는 알파만 남았지만 얘는 마이너스 알파만 남죠. 얘도 근데 0에 가까워지는 어떤 애입니다. 0의 좌극한이 될 겁니다. 맞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뭐예요? 이것도 0이라는 것을 알면 둘이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까요?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뭐를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0 되죠. 그죠? 그래서 gx가 이렇게 셋이에서 연속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좀 이래저래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거는 딱 하나 이겁니다. 웬만하면 1의 우극한 같은 걸 어디다 써먹어야 된다 싶었을 땐 1 플러스 알파에 대한 개념으로 받아주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값을 다시 극한의 형태로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거기까지만 아시면 되고 따지고 보면 이거 gx로 안 바꿔도 되는 건데 이건 그냥 하나예요. 그 아까 얘기했잖아 안 해도 된다고. 근데도 불구하고 어떤 감정적으로 좀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어렵지 않았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y는 f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대요. 1참수 y는 gx에 대해서 g0은 1의 좌극한 fx이고 fx,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일 때 g-1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참수란 표현이 있어요. gx가. 1참수란 표현이 있고 g0가 리미트 x1의 좌극한에서 fx가 같대요. g0가 분명히 어딘가 있을 텐데 이게 1의 좌극한이래요. fx의 1의 좌극한이면 이 값이죠. 그러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2로 가네요. 그럼 얘가 2로 간다는 얘기는 자 1차함수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요? y는 ax 플러스 b로 표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어진 거죠. 누구? b의 값이 주어진 겁니다. 0을 집어넣으면 2가 나온다는 얘기니까요. 자 그리고 나서 fx, gx가 이제 전체에서 연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누가 봐도 보세요. 일단 gx는 다항함수예요. 그리고 뭡니까? 얘는 이 1을 제외하면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뭡니까? 다항함수의 개념입니다. y는 fx가. 그리고 이게 실선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항함수 곱하기 다항함수는 기본적으로 모든 구간에서 연속이 아니에요. 모든 구간에서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제외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gx랑 fx가 어디서든 다 연속인데 문제는 어디예요? fx만 어디에서 1일 때 뭔가 불편해요. 그러면 우리는 뭐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것만 같다라고 확인하면 됩니다. 나머지는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항함수니까 그런 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들의 곱이니까. 각각이 연속이니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거 리미트 뭐가 돼요? 얘는 리미트 x가 어디로 갑니까? 1의 좌극한으로 한번 갈 겁니다. 좌극한으로 간다 그러면 지금 어차피 지금 gx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ax 플러스 2니까 a 플러스 2라고 볼 수 있는 거죠. a 플러스 2라고 볼 수 있는 거고 fx의 좌극한 같은 경우는 2가 되죠. 그래서 얘가 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이번에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1의 우극한으로 갈 때 gx, fx가 이번에는 얘는 어차피 a 플러스 2라는 게 달라질 게 없겠죠. 그렇지만 얘가 우극한이 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면 얘네들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연속이 되는 겁니다.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이 값이 0이라고 그러면 얘도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A 값이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gx 뭐예요? 마이너스가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2까지 나오나요?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기왕 하나만 더, 물론 이렇게 하면 문제가 풀리긴 풀리죠. 하지만 기왕 하나 더 해본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 말고 누구도 G1 곱하기 F1도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됩니다. 맞죠? F1 같은 건 여기가 1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G1, F1도 0이 돼야 되는데 이게 0이 되는데 F1은 이미 1이죠. 그죠? 당연히 누가? G1이 0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0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있네요. 어떤 방식으로든 풀어도 좋지만 이렇게 세 가지를 정확하게 찾아가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 넘어가도록 할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다항함수기 때문에 연속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생각 안 해도 좋다라는 거죠. 정확하게 어디에서만 내가 이걸 판단해야 될지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2차 함수에 대해서 fx와 함수 gx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번에도 fx, gx가 실수 전체비에서 연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좀 약간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냐면 실은 이런 것들 여러분들 외워서 하는 친구들 많을 거예요. 어떤 곱의 연속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수학이 안 느는 거예요. 상황이 주어지면 저 방금 보세요. 그런 거 안 외워도 얼마든지 상황이 주어지면 내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안 풀리는 문제가 있던데요. 그 문제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잘못된 겁니다. 옛날 문제예요. 에? 벌써 여러분들 옛날 거 다 싫어하잖아. 그죠? 여기 주는 싸이월드 하는 애가 누가 있어? 에? 전부 다 페이스북 하지. 그죠? 옛날 사람들이나 싸이월드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있지도 않지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처럼 옛날 거 좋아하지도 않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관심 갖지 마시고 우리는 새로운 수학, 교과 벌써 이제 몇 번째 개정 수학이에요. 에? 그런 걸로 수학을 판단하지 않게끔 하는 게 이번 개정 수학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을 그냥 여러분들의 어떤 정석대로, 수학적 정의대로 논리를 펴서 만들어 가는 걸로 하시고 이 문제를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x가 어쨌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걸 누가 봐도 이렇게 써주는 게 인지상정이죠. 여기 a라는 게 따로 없으면 그냥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fx에 대해서는 표현이겠죠. 자, 근데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fx는 2차 함수기 때문에 어디서는 연속이 아니에요. 어디서는 연속입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어디? 구간이 나눠져 있죠. 여기 하나, 여기 둘을 빼면 다 다항함수 아니에요. 전부 다 다항함수입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네들은 어디서든 다 연속입니다. 그러면 어디를 먼저 확인해요? 여기 0일 때부터 확인하면 되는 거죠. 뭐부터 확인합니까?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은 것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자,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라는 걸 확인하려면 여기 있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에다가 뭐를 곱하는 겁니까? 이거 리미트 x가 0의 좌극한을 집어넣는다고 하면 여기서는 0의 좌극한이 누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 되죠. 그죠?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게 누구랑 같아야 돼요? 리미트 x가 0의 우극한이고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의 값에다가 뭡니까? 이번에는 우극한이면 1이네요. 1과 같아야 합니다. 맞죠? 얘네들이 같다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은 뭐 뻔하죠. 뭐 보나 마나죠. 실은 이런 거는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죠? 마이너스 이거랑 둘이 같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 안에 있는 얘 값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0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굳이 뭐 그거를 모르겠다는 친구들은 집어넣어보면 또 알아요. 그냥 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0이 된다는 얘기는 이런 게 수학 잘하는 거예요. 얘가 뭐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x가 0을 근으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실은 뭐 이런 거 외우는 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실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뭐예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아니라 x제곱 플러스 ax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일단 뭐 b가 0이라는 개념을 충분히 알 수도 있지만 실은 뭐 그렇게 대입을 해서 알아낸다기보다는 그냥 근이라는 걸 찾아내고 그냥 x 곱하기 x 플러스 a의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 여러분들 잘 하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는 fx에 대해서 하나 알아냈어요.
미지수 아직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남았습니다. 몇 개? 하나 남았어요. 그럼 뭐만 있으면 돼요? 수식 하나만 더 있으면 됩니다. 그 수식이 어디에 있어요? 당연히 여기에 있겠죠. 그죠? 자, 이번에는 이런 똑같은 상황인데 여기다가 뭐를 집어넣는 거예요? 2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리미트 x가 2의 좌극한이고 이번에는 이렇게 쓸까요? x 곱하기 x 플러스 a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2의 좌극한 같은 경우는 몇입니까? 마이너스 1이네요. 자, 이것은 리미트가 2 우극한으로 가는 것이고 얘는 x 곱하기 x 플러스 a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2의 좌극한, 우극한은 어딥니까? 1이 되네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누가 봐도 뭐가 돼야 돼요? 얘는 뭐가 봐도 이 값이 뭐가 돼야 됩니까? 이 값이 0이 돼야 될 겁니다. 똑같은 개념이잖아요. 어떻게 마이너스 1이랑 1을 곱했는데 둘이 같을 수가 있겠어요? 똑같은 걸 곱했는데. 그냥 0이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그냥 느낌으로 푸는 거예요. 예, 수학을 그렇게 푸는 거냐고? 맞아요. 수학을 그렇게 푸는 거예요. 주어진 상황에 맞게끔 내가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얘가 0이 되려면 2를 집어넣어서 0이 된 거니까 2 플러스 a가 0이란 얘기죠. 그러면 a가 뭐란 얘기입니까? 마이너스 2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x 곱하기 x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이죠. 누가? fx가. 그럼 여기다가 5를 집어넣으면 되나요? 5를 집어넣으면 5 곱하기 3이 돼서 답은 1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의외로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그냥 제가 쉽게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것이 0으로 만들다. 그것이 근이 된다라는 식으로 판단하면 그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인수정리죠. 이거를 알아셔야 아주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fx가요. x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의 x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gx가 fx 곱하기 fx 플러스 k가 됐을 때 x는 0에서 연속이 돼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fx는 갈림길이 있나요? 갈림길이 있어요. 어디일 때? 2일 때만. 2를 제외하면 관심 안 가져도 돼요? 안 돼요? 관심 안 가져도 된다라는 것이죠. fx가 그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근데 gx라는 건 결국 fx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걸 만들어 보면 되는 것이죠. fx 플러스 k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라는 것이죠. 이것들을 판단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 물론 여기다 k를 집어넣고 여러분들 뭐 하고 이럴 수도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fx 플러스 k라는 그래프를 이해해 보는 거예요. fx 플러스 k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그냥 이 fx가 뭐예요? k에 따라서 평행이동한 거예요. 어디로? y축으로. 그래서 어딘지는 몰라요. 이게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래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그래프를 보면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무작정 k를 그냥 왜 넣는지도 모르고 넣고만 보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수학하면 수학이 정말로 안 늘어요. 저 fx 플러스 k라는 거는 실제로 이 그래프를 fx 플러스 그 y축으로 k의 형태로 평이동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뭘 판단한다? 아까 그 얘기했죠. 0을 기준으로는 볼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서는 다함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fx 플러스 k라는 애도 분명히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맞죠? 얘도 어디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0일 때밖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맞는 표현인가요? 0일 때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고 연속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0이 아닌 애들한테서는 얘네 둘 다 뭐라는 거예요? 그냥 다항함수끼리의 곱인 거예요. 다 연속인 애들끼리의 곱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마인드입니까?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판단하시는 게 수학을 제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무작정 집어넣으려고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세요. 예. 지금 그러고 있는 그죠? 그러지 마시고 스마트하게 수학적으로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럼 뭐예요? 리미트? 결론이 나왔잖아요. 0의 좌극한과 리미트 0의 우극한을 가지고 이 상황을 판단해 주시면 되는 것이죠. 일단 지금 fx가 0의 좌극한일 때는 어때요? 0의 좌극한일 때. 누가 봐도 지금 2의 값이죠. 그죠? 그래서 2 곱하기 결국 얘는 뭐예요? 2 플러스 k가 되겠죠. 이건 뭐 어려운 표현은 아니니까요. 마찬가지로 이쪽은 뭐가 됩니까? 얘는 0이죠. 0 곱하기 0 플러스 k가 될 겁니다. 이건 누가 봐도
여기다가 뭐를 집어넣는, 얘는 0이 되면 얘는 뭐가 돼야 돼요? 당연히 0이 돼야 되는데 얘가 0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죠. 뭐예요? K가 마이너스 2일 때입니다. 자, K가 마이너스 2라고 하면 얘가 0이 되고 이건 뭐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물론 이거, 선생님 왜 연속인데 극한만 하고, 뭐 연속이야. 그냥 일단 극한이 돼서 해결이 됐으면 거기서 끝내면 되지. 뭘 그걸 억지로 연속까지 해보려고 그래요. 연속도 당연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연속 당연히 0 집어넣으면 0이 되겠죠. 그죠? 아시겠죠? 예.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F2의 값을 집어넣으면 뭐 여기 2 곱하기 결국 이쪽으로 해서 0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예. 똑같은 얘기니까 여러분들 뭐 불편한 친구들 꼭 연속을 직접 그냥 함수값을 집어넣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K는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최대 최소 정리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